파면할 때까지는 좋았죠. 당연히 좋았죠. 민주공화국이 회복되는 신호가 쏴진 거니까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 대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야죠. 정권 교체해야죠. 그리고서요. 그리고 나서 내란, 계엄, 요 잔당들 싹 청소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을 누르고 있었던 적폐가 뭔지를 봤죠. 검찰, 언론, 기득권, 재벌, 이 자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작자들이었구나라는 걸 봤죠. 예. 여기까지 개혁으로 나아가면서 대한민국 대개조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 그런 꿈을 꾸는 날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대한민국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해서 기분 좋게들 막 한잔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 만에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긴급 발표입니다. 개헌합시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주제 안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융 경제도 얘기하지만 세상에 재밌는 얘기도 하는 채널이니까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일이 안 잡히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예,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셨어. 무슨 얘기 했는지 듣지도 않아도 보나마나 뻔해. 예, 뻔해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개헌 어떻게 하는 거냐, 개헌. 헌법 바꾸는 거 어떻게, 이런 법은 어떻게 바꿔요? 예. 법은 그냥 국회에서 바꾸는 거예요. 예. 법을 바꾸겠다라고 법률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낼 수가 있어요. 정부가 국회에다가 무슨 법을 바꾸겠습니다. 무슨 법을 뭐 제정하겠습니다. 또는 개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안을 낼 수가 있고, 국회도 안을 낼 수가 있어요. 국회는 입법기관이니까 지 마음대로 내면 돼요. 정부는 국회한테 법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래서 개정안과 제정안 어떤 안, 아직 확정이 아닌 것을 안이라고 하잖아요. 안을 딱 내. 그럼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서 방망이를 딱딱딱 쳐. 예. 그럼 법이 바뀌는 거죠, 뭐. 바뀌어서 정부에 보내. 야, 우리가 의결했다잉. 딱 보내. 그럼 그 정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통령이 그냥 공포하면 되는데 싫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권을 행사하고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국회가 의결할 때는 과반으로 의결되고, 거부권을 두드려 맞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걸 재의결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해요. 3분의 2가 안 되면 재의결이 안 돼. 요게 이제 보통 법률 재개정 절차입니다. 근데 헌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헌법도 비슷합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정부가 안을 낼 수가 있어요. 국회도 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누가 냈다고 쳐서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가 되려면 이건 의결 방법이 반이 아니에요. 제가 쉽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2가 방망이를 쳐줘야 됩니다. 맞아! 바뀌어야 돼! 라고 해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3분의 2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이 딱 생겼어. 그럼 이거를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바로 시행할까요? 그게 아니죠. 예. 헌법은 최상위법입니다. 법 중에 법의 왕. 우리나라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체가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헌법의 힘을 느꼈잖아요, 여러분. 민주공화국의 원리, 뭐 누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 써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상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모델은 다 헌법에 써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국회에서 통과해도 결국 국민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와야 헌법이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헌법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투표 그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전국 단위 큰 선거 있을 때 그때 헌법 개정안 투표를 같이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런 건 늘상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따로 원포인트로 헌법 관련해서 국민투표 해도 되지만 전국 단위 선거 있을 때 같이 하면 좋다라는 얘기는 늘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생겼으니까 이번에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린 방풀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시간이 없어요. 일단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내일 대통령 선거 날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6월 3일이라고 칩시다. 만 2달이 채 안 남았어요. 오늘 4월 7일이고 내일 4월 8일이니까 내일 공고돼도 6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자, 그런데 헌법 개정안은요, 국민들이 뭘 알아야 표결을 할 거 아니에요.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헌법을 바꾼대. 어떻게 바뀐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20일 이상 공고가 돼야 돼요.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말이 된다고 쳐도 6월 3일 날 국민투표에 붙인다라고 치면, 대통령 선거할 때 같이 대통령 선거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찍고 투표전 하나 더 받아가지고 헌법 개정안 찬성 반대 이걸 찍는다고 쳐도 6월 3일에 국민투표를 붙이려면 다른 절차도 물론 복잡합니다만 제가 쉽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부 판단을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판단하시도록 공고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공고를 대비한 공고문안, 또 그걸 확정하기 위한 국회 의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30일은 없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럼 뭐야?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57, 8일 남았는데 이거저거 한 달 빼고 나면 사실 딱 한 달 남았다. 지금부터 한 달 남았는데 헌법 개정합시다 라고 하면 한 달 안에 여야 국민의 여론까지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왜? 헌법이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87년도에 바뀌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세상과 21세기 대한민국과 세계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묻어져 있지 않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우리 알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개헌이라는 뚜껑을 열어버리면 이건 판도라의 상자가 됩니다.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바꾸자라고 하면요, 요구들이 쏟아질 거예요. 헌법은 맨 위에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 본문 1조 1항 이게 본문이고, 그 위에 전문, 우리가 헌법을 왜 만들었어? 라고 하는 전문부터 시작하는데, 헌법 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4.19 혁명과 이렇게 쭉 내려온 이게 대한민국이고,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헌법이다. 이게 쫙 시작하면서 들어가요. 여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는 거예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전 찬성이죠, 당연히. 예, 근데 또 저쪽 꼴통들은 싫어하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헌법 본 개정 말고 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5.18 정신을 넣자. 아니다, 세월호 정신도 넣자. 또 뭐 하자. 그건 넣자, 빼자. 본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 하나만 갖고도 시끄러울 예정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자 그러면 지금 바뀐 21세기를 반영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동물권 같은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나쁜 말로 강아지는 음식이었잖아요. 옛날에 87년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은요, 동물 복지가 보편 가치가 됐어요. 동물들 함교로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알죠.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근데 그게 헌법상의 권리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제 말씀은 뭐냐, 바뀐 세상에서 뭔가 권리나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사상이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되는 모델을 담자라고 말하자면 담을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성에 관한 뭐 특별한 권리를 넣자는 사람도 나올 것이며, AI 시대를 대비한 인간과 사람의 어떤 그런 걸 해서 정보 격차에 관한 보편권을 넣어야 된다라는 등 이 바뀐 세상에 대해서 이게 국가의 원리로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끝없는 얘기들이 엄청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 근데 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4주밖에 안 남았는데 개헌이라는 판도라를 열었는데 전문부터 시작해서 무슨 권을 넣어달라, 동물복지권을 넣어달라, 여성의 뭘 넣어달라, 아니야, 소위 말하는 뭐 사회적 권리 중에서 뭐를 넣어야 달라, 뭐 복잡한 얘기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다 권력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검찰을 조직을 바꿔야 돼. 야, 헌법에 검찰을 왜 이렇게 특권을 써놨어? 검찰부터 여기서부터 빼! 또는 이번에 대통령 파면 안 될 뻔해가지고 우리 놀란 거 안 보여? 다음부터는 그냥 파면시키고 싶으면은 왜 혼자 8명이 파면을 한 해 만에 결정해? 그냥 바로 국회가 의결하면 국민투표 가가지고 국민들이 날릴 수 있게 해! 등등등. 그야말로 권력에 관한 얘기들까지 다루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이게 여러분 단일한 안으로 3주 안에 나올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택도 없는 얘기지. 안 나온다는 거 당연하겠죠. 그럼 이거 왜 꺼낸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죠.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전화의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청소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 니네들이 헌법 개정하자 그러면 복잡한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포인트만 하자 이런 얘기예요. 번함 안 하죠. 원포인트로만 하자. 뭔데 그게? 야, 니네들이 원하는 보편적 권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런 거 모르겠고 이번에 시간이 없으니까 원포인트로 권력구조 개편을 가는 것 중에 하나만 하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구조 개편이 쉽나요? 의원 내각제를 하자. 의원 집정부제를 하자. 아니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 요것만 갖고 결정하자. 이거예요, 결국에는. 근데요,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여러분은 동물권에 목숨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여성의 권리, 어떤 분은 뭐 AI에 관한 미래, 어떤 분들은 검찰 개혁.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헌의 판도라가 열렸을 때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얘기할 건데 다 입 다물어. 시간 없어. 권력구조 원포인트만 이번에 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네가 뭔데 입 다물어야. 그럼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네가 뭔데 원포인트 하나만 하겠다는 거야? 웃겨? 네가 원포인트만 하자 그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논의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원포인트로만 합시다. 권력구조 개편만 합시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택도 없지. 30일 안에. 안 돼요. 그러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헌법은요, 가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투표로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야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 있겠어요? 내각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뭐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다 100% 동의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4년 중임제 원포인트로만 하자고 칩시다. 5년 단임제 말고 미국처럼 4년 중임제. 그러면요, 이제 물어봅니다. 이번에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 이재명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누구가 될지 일단 모른다고 치고요. 그 사람부터 4년 중임제를 하자고 해볼게요. 그럼 잘하면 그 사람은 8년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하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고 민주당이 찬성해서 8년까지 늘릴 수 있는 4년 중임제 원포인트 딱 하나만 개헌합시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박수 치겠어요? 아니죠. 보나마나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이재명 임기 연장 개헌 아니야? 그럼 뭐가 됩니까? 너희들이 내란, 윤석열이가 영구집권 하려고 그랬던 그 내란을 이겨낸 정당이 정작 너희들은 인기가 좋아지니까 이재명부터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개헌을 해라고 하는 바로 역풍을 맞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 역풍을 안 맞으려면 이번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데 이번 대통령은 임기를 5년 할 사람이 4년으로 줄이고 자기는 출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부칙을 달고 개헌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자신의 임기 연장 개헌이 아니라는 거를 천명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죠.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왜 받아요? 내버려둬도 5년 할 수 있는데 왜 4년밖에 못하는 안을 일부러 받아들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4년 중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걸 원포인트로 받는 순간 그걸 추진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역풍이 불죠. 겨우 파면 세력 쫓아내고 내란 세력 쫓아내고 대한민국 대개조하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딱 몰아칠 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임기 연장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걸 들이민다는 순간 선거 끝나요. 국민들이 이걸 허용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번 선거에 있는 사람은 4년만 하고 출마를 못한다. 이런 부칙에 달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되지만 그걸 지금 왜 합니까? 그건 거꾸로 난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5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년 하고 말아야 됩니까? 5년 끝난 그 다음 개헌부터 4년 중임제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지지자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개헌안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개헌안은 되지도 않을 거고 개헌 뚜껑이 열리면 원포인트 개헌 말고는 다 욕먹을 일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원포인트 개헌을 권력구조 가지고 한다고 해도 스스로 민주당 임기를 줄이는 바보 같은 짓이거나 아니면 임기 연장을 획책한다는 역풍밖에 맞을 일이 없는 개헌안이 돼요.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100번, 1000번, 10,000번 다 양보해서 이 모든 이익이 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가 지금 밖에 있어요. 관제에서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이를 대통령직에서 겨우 직위를 박탈했을 뿐 내란이 유죄가 됐습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가 되긴 했습니까? 검찰이 해체가 되긴 했습니까? 언론이 개혁되긴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나아진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권력구조에 욕심이 생겨서 원포인트로 개헌하겠다고 나오니까 김이 너무 빠지면서 정치적으로 고려해봐도 도저히 이것은 한 달 내에 어떤 안이 통일될 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나온다 치더라도 역풍뿐인 상황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일을 그르치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뚜껑이 너무 열렸어요. 엔드 너무 욕을 하고 있나 제가요? 너무 욕을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그럴 때 아니다. 그럴 때 아니고 개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에 대한 청산에 관해서 단일한 프레임으로 오직 계엄 심판, 내란 심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선거를 해도 이길 똥 말똥이다 라는 생각으로 또 선거라는 게 여러분 늘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사이드하게 이기는 선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토끼 잡는 심정으로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 표 한 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마치 다 이긴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이나 논의해볼까요? 이런 느슨한 마음이 드는 순간 게임 끝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둑 용어가 저기가 경적 필패입니다. 적을 경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는 순간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경적 필패.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민주당 내지는
뭐 범, 야권 내지는 우리 사회 발전을 원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말하는데 경적 필패. 예. 더 겸손하게. 대선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선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고 이겨내고 그것도 끝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 이제 드디어 권력을 잡은 거고 거기서부터 더욱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회개혁에 나아가려면 시간 없어 바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을 개헌론을 꺼내면서 막 적지는 멀쩡한데 우리끼리 지금 적전 앞에서 분열한 등등등의 획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예. 닥쳐! 화가 너무 나서 제가 반말 한번 해봤습니다. 예.